네.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파산이 네. 될까요?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? 첫 번째로 일단은 재산이 있어도 파산 신청 당연히 가능합니다. 다만 안녕하세요. 법무의 파트너의 최용준 변호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는 이 개인 회생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개인 파산의 자격이나 이런 개인 파산 절차 개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저희 사무실에 네. 개인회생을 하시던 분들이 네. 좀 상황이 안 좋아지셔서 네. 이제 개인회생을 유지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이 파산 문의를 주시는데 네네네네. 파산을 그렇게 신청해도 될까요?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죠. 가능하죠. 왜냐면 어떤 면에서는 개인인생 신청을 이미 해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 변제를 수행하다가 파산으로 가는 게 항상 그렇지 않지만 조금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나는 법원에다가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. 나는 최대한 벌어서 갚으려고 개인인생 신청을 했고 개인인생 신청을 했는데도 도저히 갚기 어려웠다. 그래서 부득이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는 오히려 파산 신청할 때 적어도 부정적인 요인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우려사항으로 개인 파산을 신청했는데 네. 이제 법원이 네. 파산이 안 된다라고 해버린 거죠. 음. 개인 파산을 신청했는데 통과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개인 파산을 했는데 통과되지 못했다. 이게 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개인 파산인 건 사실은 우리가 면책 결정을 목표로 하는 제도거든요. 왜냐면 이 면책이라는 게 약간 저희 강학상 법리상을 말씀드리면 채무를 자연 채무화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갚을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냥 0으로 돌리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거든요. 근데 사실 이렇게 면책을 받아야만 내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데 이 면책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설령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하도 이거는 오히려 더 족쇄가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어떤 법률 전문가의 좀 조언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면책을 받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생긴다고 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나 혹은 어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워크아웃 제도 등 다른 채무종전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네.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었습니다. 그렇죠. 코로나로 네. 파산을 신청을 해 보신 적이 있거나 네. 코로나 때문에 네. 이제 파산을 신청한다라고 하면 결과가 좀 어떨까? 그렇죠.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뭐 개인 파산을 신청한 경험도 있고 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생각보다 많은 법인 파산 절차를 진행한 경험도 있습니다. 왜냐면 사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좀 사업하시는 분들만 여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급여소득자로 있으신 분들도 회사 자체의 어떤 매출 같은 게 급감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리해고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보통 이직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동종업계 비슷한 업계 경력이 이어지는 동종업계로 가야 되는데 그 동종업계 대부분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해가지고 새롭게 고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각종의 직장에 상실돼서 부양할 수 없고 원래는 자기가 벌던 소득으로 최대한 내 채무를 어느 정도 상환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파산을 신청했고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.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버리니까.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직접 파산 신청을 해본 경험도 있고 그거는 개인, 법인 모두 다 그렇습니다. 네, 변호사님. 네. 그 파산을 하시는 분들 중에 네. 재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. 예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든지 네. 혹은 보험을 많이 들어놔서 네. 보험 해지 환급금이 좀 있는 분들이 있다든지 또 보험, 거주지의 보증금일 수도 있겠죠. 보증금. 네.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파산이 네. 될까요?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? 첫 번째로 일단은
재산이 있어도 파산 신청 당연히 가능합니다. 다만 이 파산에서는 회생과 다르게 새로운 어떤 등장인물이 있는데 이제 파산관제인이라는 존재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파산관제인이 기본적으로 파산 신청한 채무자의 법률 관계를 수개받은과 동시에 채무자가 가진 자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. 그래서 금전으로 환가한 다음에 그 환가된 금전을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맞게 비례해서 안분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죠.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이 있으면 파산 신청 당연히 가능하죠. 왜냐? 그 재산을 돈으로 환가해서 나눠주는 거니까.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청은 가능한데 문제는 그러면 내 재산을 얼마나 지킬 수 있냐 이 문제가 되겠죠. 자동차 얘기했으니까 자동차는 예전에 말씀드린 회생하고 좀 어떤 괴가 같아요. 이 자동차가 있는데 애초에 그 가치가 너무 높지 않고 또 거기에 뭐 담보지원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가치가 높지 않고 중고 시세로 환가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거는 유지해서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보험은 좀 이거는 좀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압류금지 범위 대략 150만 원 선에서는 보호받을 수는 있어요.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험 같은 경우도 해약했을 때 환급금을 기준으로 해서 150만 원을 제한 나머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분배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있죠. 다만 그런 건 있어요. 지금 내가 암 치료 받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보험을 혜택이 아니면 난 치료를 받을 수 없어. 이 막대한 치료비를 어떻게 유지할 수가 없어. 이런 어떤 특별한 절박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보험을 유지하면서도 파산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예를 들어 주신 게 뭐였죠? 보증금을 말씀드리면 보증금도 이거는 하나의 별도 카테고리를 설명할 만한 부분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인정해주는 보증금 범위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억 5천이었나? 5천 5백만 원이었나? 이 전세금이나 또는 월세 그 보증금 범위가 1억 5천만 원 정도 이하인 범위일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고 그만큼은 쉽게 말하면 재산으로는 보지 않아요.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지키면서 파산 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내가 보증금이 그걸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까지 다 지키면서 사실을 파산하기는 어렵죠. 네,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.